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아까 일반 법원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에요. 그냥 헌재라는 다른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 법원은 다 연동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와 연동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선 그럼 무슨 일을 하냐? 그럼 일반 사람들 나 돈 빌려준 거 갚았어 못 갚았어 돈 내놔 아니면 뭐 때렸어 안 때렸어 벌 받아 이런 사소한 재판이 아니에요. 여기는 법률의 효력 여부를 심판해요. 이 법률 자체 사람 때리면 안 돼 라고 돼 있는 그 법률이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사람은 뭐 국민들은 평등하다, 뭐 자유가 있다,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 직업의 자유가 있다, 뭐 노동할 권리가 있다. 여러 국민들이 가지는 권리를 규정해 놨는데 어떤 법률이 생겼어요. 자, 사람 때리지 마. 이 법률의 이 자체가 그럼 이 법률이 우리 헌법에 부합해? 어떤 경우에도 사람 때리지 마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헌법상 타당한가? 이런 걸 바로 심판하는 곳이에요. 이 법률 자체. 그래서 헌재에서 판단했을 때 당연히 사람 때리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이거는 합헌이 돼요. 합헌. 그런데 위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헌. 우리가 어떤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헌법에 맞지 않아. 이거 없애야겠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헌법에 위반됐다라고 해서 위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법률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법률이 금지하고 있었던 그 행위를 이제부터는 해도 된다는 거죠. 꼭 해도 된다기보다는 해도 뭐 처벌을 하거나 국가에서 못하게 할 강제력은 잃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교도소에서 너네 죄 지어서 감옥 왔는데 너네가 여기서 또 문제 일으켜가지고 하면은 너네 방에 가둬놓고 밖에 절대 못 나가게 할 거야. 운동을 금지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운동 금지. 그러면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다고 해도 나를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에 누워만 있으라고 하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인권 침해다. 내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를 너무 이건 침해한다. 위헌이다. 이렇게 소송을 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아무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예 운동을 금지시키는 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교도소에서 너네 운동하지 마. 이 말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적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법률을 만들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먼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입법부, 국회죠. 국회가 어떤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나쁜 법인지 좋은 법인지를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이다 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한대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법이 되게 중요하고 힘이 센 것 같죠?
그렇게 힘이 센 건데 헌재에서 이거를 아예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 이거 이제 안 지켜도 상관없어. 네,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죠. 두 번째, 탄핵 심판이란 걸 담당을 해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 판사도 탄핵의 대상이 돼요. 고위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서 우리 국민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을 탄핵 심판을 시킵시다. 헌재에 신청하는 거예요. 소추라는 거. 그럼 이제 헌재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제 내쫓자. 대통령 다시 뽑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탄핵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국회에서 하는 건 탄핵 소추. 이게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거죠. 탄핵 소추가 된 사람을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용어를 꼭 잘 구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헌재에서 탄핵 소추를 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국회에서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하면 틀린 거죠. 소추를 하는 곳은 국회, 심판을 하는 곳은 헌법재판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효과도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서 파면되는 거 아니죠. 언제 파면돼요? 탄핵 심판에서 탄핵 결정이 됐을 때 파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해서 결정한 이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구성,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9명이다. 이 숫자를 알아내야 돼요. 9명. 왜 9명일까?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9명 중에 3명, 3명, 3명을 각각 그 3권 분립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9명 중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한대요. 입법부에서 뽑는 거죠. 또 3위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리예요. 사법부에서 원하는 사람 3명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3명은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최종은 임명은 다 대통령이에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9명을 다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근데 임명은 대통령이 다 하지만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몇 명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3명만 임명하는 거고, 나머지 6명은 중에 3명은 다시 국회에서 뽑아준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뽑아준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3명만 임명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9명을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돼요. 근데 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라고 하면 틀린 거죠.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 이것까지 알아놓으셔야 돼요.